예, 장관님,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 원인이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미세먼지의 그 발생량을 전국적으로 보게 된다면 사업장이 가장 많습니다. 한 40% 되고, 그 다음에 그 건설 기기에서 한 16%, 그 다음에 노후 경유차에서 한 14%, 그 다음에 생활 영역에서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얘기를 안 하셨는데요. 중국에서 국내 발생 미세먼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오죠? 네. 예, 중국의 미세먼지에 대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당당하게 할 말을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세 차례 그 한중 간 정상회담이든 한중일 정상회담이든 거기서 미세먼지에 관한 우려를 충분히 개진한 것으로 저는 알고 어떤 답변이 왔습니까? 거기서는 어떤 답변을 듣기보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답변도 제대로 못 들었네요. 제대로 질문을 안 하니까 답변을 제대로 못 들은 거고요. 이거는 당당한다는 게 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한 게 아니고 국내용으로 국내에 허세만 부린 거 아닙니까? 네, 뭐 외교적인 수사보다는 사실은 한중 간의 미세먼지 문제는 실무적으로 어느 만큼 줄여내기 위한 합의를 하고 또 실천 과제를 도출하고 또 실천하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 이 미세먼지가 한중 정상급 의제로 그렇게 다루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이거 전 정부에서 이미 다뤘던 거 알고 계시나요? 네, 거기서 공동성명서까지 나온 거 알고 계시나요? 네. 예, 상당히 뚜렷하고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관님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그죠? 특히나 수도권은 미세먼지 1위가 경유차입니다. 미세먼지와 관련된 경유차 대책은 뭡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는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작성해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후 경유차에 그 미세먼지 저감을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또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것을 보조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2020년까지는 21년까지는 기존 한 269만 대의 노후 경유차의 한 60% 정도를 저공해 어떤 조치가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노후 경유차가 266만 대입니다. 5등급에 해당하는. 예, 그렇죠? 예. 근데 1년에 15만 대씩 올해 예산으로 보면 15만 대가 폐차가 됩니다. 그죠? 네. 이렇게 하면은 평균 17.7년이 걸립니다. 맞죠? 네. 그래서 그 저공해 조치라는 것은 폐차뿐만 아니라 LNG 차로의 어떤 전환이라든가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장치를 한다든가 이런 걸 포함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 노후 경유차만 놓고 보면 근데 지금 경유차 총 몇 대입니까? 전체 차의 한 43% 정도 됩니다. 한 1,000만 대 되죠. 그죠? 2,300만 대 한 43%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지금 266만 대 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는데 17.7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또 경유차들이 다 나이를 먹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노후 경유차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는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점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발표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한 12, 13년 내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경차가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유럽에서는 이미 내연기관차 생산을 중단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사라지기 뭐가 사라집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경유차를 단계적으로 감축한다고 그랬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경유차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그것은 뭐 이 정부의 정책이라보다는 기존 정책의 어떤 그런 혜택에 의해서 경차를 더 많이 사게 됐던 겁니다. 네. 이게 말입니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차는 경유 가격이 싸고 여러 가지 아니 인센티브. 그 경유차가 늘어나면 세상 탓이면 뭐하러 이런 약속을 합니까? 말씀드린다면 그 경차 보급을 사실은 과거에는 작년에 했습니다. 이른바 클린 디젤 정책으로. 그러다가 작년에 이제 정부에서 정식으로 그 정책을 폐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책이 전환이 일어난 시점이 그렇게 오래전이 아닙니다. 네.
완전 엉터리고요. 경유차를 줄여나간다 그랬는데 경유차가 전체적으로 6%가 늘었고 경유 승용차는 10%가 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그렇죠? 네, 그것은 뭐 과거에 클린 디자인 정책에서 많이 늘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대로 안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경차는 우리 서민들이 이용하는 차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에 줄이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저소득층 소유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보호라든가 그 차량 전환에 따르는 어려움을 좀 덜어주는 이런 정책과 함께 펴야 되기 때문에 생각만큼 그 효과가 생기지 않는 그런. 또 하나 여쭤볼게요.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조기차 폐차하고 신형 경유차를 구매를 하는데 그 이래 갖고 경유차가 줄어듭니까? 네, 그것은 뭐 상당히 모순적인 정책이라고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대한차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나마 그 등급이 높은 차를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작년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게 아니고요. 경유차 문제와 관련돼서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첫 번째로는 경유차 생산을 금지하고, 그죠? 그 다음에 폐차 지원금은 경유차가 아닌 미세먼지를 덜 발생시키는 뭐 휘발유차든지 친환경차를 사는 사람에게만 한정해서 지급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제작사가 경유차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그러한 정책을 하지 않으면 경유차의 미세먼지 정책 이거 못 해결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의원님의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다 거꾸로 가고 있어요. 네, 일시에 줄이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감축 로드맵을 작성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석탄화력 줄이겠다고 했는데 줄었습니까? 발전량이? 네, 많이 줄었습니다. 지난 3년간 생산량은 전력 생산량은 25.4% 늘었습니다만, 11.4% 늘었습니다만 미세먼지는 25.4%가 줄었습니다. 발전량 늘었죠. 네. 왜 늘었습니까? 그건 지난 과거 때 이미 계획됐던 혹은 또 진입했던 이 석탄 발전사에서 많은 배출. 원전 감축하려니까 늘은 거잖아요. 원전 감축하고는 좀 무관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금방 미세먼지의 양은 줄었다고 하는데 미세먼지의 양이 줄은 것도 지난 정부에서 이 석탄 발전소에 대한 대대적인 설비 보강, 부품 교체, 또 기업체에 대한 평가 기준 강화 이거에서 줄은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런 건 있습니다만 현 정부에서 줄인 게 폐쇄도 아니잖아요. 여러 개 했고요. 그다음에 상한 제약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LNG 발전소를 전남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추가적으로 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